회의의 패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도청 장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소형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아가실 때 강력한 자기장을 통과하게 되므로 녹음된 내용은 전부 지워지게 됩니다. 사무국장은 잠시 멈추고 둘러본 다음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또한 규정에 따라 메모를 하지 말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의 결정 사항은 저희 스태프들이 기록을 하겠습니다. 둥근 테이블에 이 단체 위원 10명이 둘러앉아 있었다. 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사무국장도 위원을 겸하고 있다. 먼저 의장이 사무국장에게 말했다. 요즘 대외 홍보 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세가 녹록지 않다고 각 분야에 흘리고 있습니다. 젊은 위원이 한마디 거들었다. 그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한때 야랑스럽게 자랑하는 방법을 택했다가 시기와 질투에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부러움보다 동정을 받는 쪽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쌍한 쪽에 돈을 더 내놓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 방향으로 잘 풀리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짜 힘들어지면 이런 홍보 방법은 그만둬야겠지 말입니다. 젊은 위원이 의장에게 물었다. 의장님은 외부 사람과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누십니까?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술한 얘기나 좀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 중년의 위원이 맞장구를 쳤다. 아주 편하겠네요.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군요. 이봐요. 그러면 의장이 편한 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소? 그러면 내가 섭섭하지. 울 때도 있어. 압력단체나 방해단체가 달려들면 반대로 울기도 한다고. 이런 연기를 몸에 익힐 때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어렵지. 실제로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무슨 말을 해도 그저 울기만 하는 거야. 대답을 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듯이 말이야. 마른 손수건 하나와 젖은 손수건 하나를 주머니 속에 준비해 두었다가 도중에 바꿔치기를 하는 거야. 몸을 앞뒤로 마구 흔들며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테이블 위에 머리를 박고 우는 거지. 그걸로 해결이 됩니까? 텔레비전 카메라맨이나 조명팀으로 위장한 우리 쪽 사람들을 항해하는 사람들 속에 섞어두면 되네. 그러면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도 혹시나 카메라가 자신들이 나쁜 사람들로 보이지 않을까 조심하게 되지. 그리고 눈치껏 그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물러나는 시기라네. 당당하게 걸어나가면 절대 안 되고 등에다 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는 분위기를 줄줄 풍겨야 해. 사실 압력단체 역시 큰 손해를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말하고 싶은 내용은 말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할 수 없지. 나 역시 의장 자리에 미련 따위는 없네. 귀찮기도 하고. 빨리 그만두고 싶소. 하지만 의장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 연기를 익혀야 하지. 어떤가? 누구 한 번? 의장이 둘러봤지만 누구는 연기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사무국장이 의장에게 물었다. 정부안은 어떻습니까? 그저 그래. 얼마 전에 파티가 있었는데 고위 관료의 부인에게 점쟁이 여자를 보내서 소화기 계통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지.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표정이 되었을 때 내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냐며 슬쩍 말을 걸었지. 수완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다음날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그 집으로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게 하고 안심시켰지. 원래 건강하다는 걸 뻔히 다 알고 한 거니까. 뭐 이런 식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중요해요. 정말 머리를 잘 쓰시네요. 그것보다 그 부처에는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 것 같더군. 의장이 정부 부처의 이름을 들명했지만 현재로서는 아무 관련도 없는 곳이었다. 사무국장이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단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인맥을 이용해서 계속 뒤를 봐줘야지. 우리와 관련이 없는 부처라서 뇌물 공여죄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근거도 없고, 그리고는 천천히 인사이동을 시키는 거야. 상부에 대한 동작은 우리가 해야지.
그러다 이쪽 담당이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더 이상 뒤를 봐주지 않는 거야. 그때까지 우리에게 받은 걸 전부 토해낼 수는 없을걸? 다른 부처로 옮기면 다시 뒤를 봐줄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 일도 잘 봐주게 되지. 의장의 말에 모두 담복했다. 중년위원이 말했다. 그런데 위원 중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제일 많은 위원이 끼어들며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제명하고 싶네.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이 많은 위원에게는 몰렸다. 모두들 놀랐는가? 물론 본인에게는 1년 후에 복귀하라고 잘 다이르고 승진도 보장한다고 약속을 하는 거지. 왜 그렇게 수고스러운 일을 합니까? 제명이 되면 모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겠지. 회원들 중에 숨어있던 불만 분자들이 그 사람에게 접근할 거야. 외부 사람도 흥미를 가지고 우리 단체에 대해 비판을 하겠지. 그리고 협력하겠다며 그 사람에게 제의를 할 거야.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위원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불만 본자들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거고 외부 사람들도 평범한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할 거야. 자신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위원이 되었으니까 말이야. 어떤가, 의장? 좋은 생각입니다. 과연 전임 의장다우십니다. 나도 적당한 선에서 위원을 그만두고 싶지만 이런 안을 내놓는 사람을 키우고 난 다음에나. 제 말도 흉내내지 마십시오. 의장이 머리를 극적거렸다. 한쪽에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중년의 다른 위원이 한숨을 쉬면서 말을 꺼냈다. 너무 중대한 문제라서 말을 해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이 중에 스파이가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물증은 없습니다. 웅성거리면서 모두 의장을 쳐다봤다. 의장은 천천히 말했다. 스파이라고 하면 대립관계에 있다거나 경쟁 상대라거나 그런 그룹에 속해 있다는 말이군.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중대한 문제일세. 그러나 녀석들의 뉘엄부일지도 몰라. 이쪽에 단합을 교란시키기에는 아주 적절한 수단이지. 그때 나이 많은 전임 의장이 말했다. 그렇게 야단법석 떨 필요 없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문제는 아니야. 그렇다면 누군지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걸 말하면 더 이상 스파이 노릇을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이득이 아니지.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다. 지금 스파이가 있는 편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벽하게 비밀이 유지되는 단체가 있다면 그건 존재하는 것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마치 표정이 없는 사람과 같으니까. 죽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표정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소. 그러니 이쪽 정보가 어느 정도 새는 편이 좋아. 회의 내용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요. 이 내용이 상대방에 알려졌다고 치자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스파이 같은 건 없으니 상대도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고 할 거야.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지. 도청이 불가능하니까 말이야. 스파이가 한 사람이라면 그렇겠지만 스파이가 둘이라는 사실을 알 리가 없네. 자신이 스파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스파이인 거네. 따로따로 매수되었다면 자신이 하는 말이 정확하다며 이런저런 말을 지어낼 것세. 혼란을 더 가중시킬 뿐이지. 과연 생각이 깊으십니다. 상대편 사정도 어느 만큼은 알고 있지. 이쪽 비밀이 새나간다고 해서 불리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 같네. 국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야. 서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안심하고 대립할 수 있는 거라네. 하지만 스파이가 있을 줄이야.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임시회의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거나 의장에게 일임하고 있지 않은가. 좀 전의 이야기,
의장의 눈물 정술 역시 상대가 안다고 해도 별 문제될 거 없어. 거짓으로 운다고 헐뜯다가는 도리어 비난을 받게 될 때니까 말이야. 하지만 신경은 쓰입니다. 스파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 스파이를 그만둘지도 몰라. 하지만 누군가가 또 스파이 역할을 해야겠지. 중요한 것은 발언에 조심해야 한다는 점이야. 절대로 스파이는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기라도 하면 회의가 느슨해질 거야. 나는 그게 더 무섭네.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 회의에서 늘 중요한 사항만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지 않나. 그 점을 명심해야 하네. 과연 통찰력이 대단하십니다. 모두 같은 생략,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사무국장이 발언을 했다. 스파이 논의 다음으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회원 중 한 명에 대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어때서 그런가? 무엇보다 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받게 했는데 불치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아직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알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잠시 생각에 잠겼던 의장이 말했다. 가엾군. 그런데 어떤가? 우리 단체를 위해서 예의 그 방법으로 도움을 주도록 하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써서 고통스러워하기 전에 바로 죽이는 거야. 물론 우리에게 적의를 가진 자의 소행으로 꾸며야지. 중년을 조금 넘긴 위원이 답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반감을 가지는 건 자유지만 죽이는 건 너무하다고 동정과 이해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전이무장이 덧붙였다. 다음은 그 사람의 아들을 어떻게 아느냐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떨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반대파의 소행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다. 섣부른 짓은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네. 이런 일은 바로 알려야 합니다. 아마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더 들어보게나. 아들에게도 이런 말을 전하는 거지. 조사해보니 자네 아버지는 우리 단체의 자금을 횡령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었으니 문제 삼지 않겠다. 조의금으로 해결하고 횡령은 없던 권리로 하겠다. 자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회원이 되어달라고 말이지. 노력이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진상이 밝혀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상을 알려면 위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록을 볼 자격이 생기니까. 아버지가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겠지만 중병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겠지. 세월이 많이 흘렀고 위원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을 거야. 단체 운영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느끼게 될 걸세. 그렇게만 된다면 가장 유력한 의장 후보감이지. 위원들 전원이 손을 들어 찬성을 표했다. 사무국장이 말했다. 오늘은 이만 폐회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젊은 위원이 가장 나이 많은 위원 옆으로 다가가서 속삭였다. 좀 전에 얘기한 스파이가 당신이 아닙니까? 글쎄, 그 얘기를 들으니 그런 식으로 상황을 전개해 나가는 게 가장 무난하고 타당할 것 같군. 회의의 패턴 끝.